자, 여러분들 그 나머지 정리 한번 첫 번째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결석한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 처음 배운 학생도 있어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얘는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도 똑같은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개정 전에 부분 수학 상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중학생 2학년이든 중3이든 혹은 고1이든 간에 상관없이 같이 들어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항등식도 같이 가보죠. 자, 항등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등식 자체는 아마 처음 듣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항등식 자체는 한번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방정식이랑 항등식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등식은 뭐냐면 저랑 약속하는 건데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합시다. 말 그대로 이제 항상 등호가 성립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그걸 항등식 약속을 하고, 그럼 방정식은 뭐냐 그때 항상이랑은 반대고 뭐냐면 방정식은 어떨 때는 성립하고 어떨 때는 성립하지 않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뭐 하냐면 근의 공식도 그러하겠지만 이제 해나 그런 근을 구하라고 하잖아. 이제 어떤 상황에서만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 어떤 상황 어떤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이제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그래서 항등식과는 다르게 방정식은 어떤 조건 또는 뭐 값이겠죠, 에서만 등호가 성립,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고 방정식은 어떤 조건에서만 등호가 성립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 항상 등호 성립할 때 이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거든. 그거 좀 같이 볼게요. 자, 이때 항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 문장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이니까 임의의 첫 번째 임의의 x,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어떤이랑 헷갈렸는데 어떤 x라도 상관없어, 뭐 그런 차원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방정식 어떤은 뭐였냐면 이 어떤 조건이나 값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게 되는 거지. 해 또는 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등식 자체가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이미 x, 모든 x, x에 관계없이 어떤 x라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뭐든 집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뜻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항등식을 한번 어떻게 접근할지 같이 보면, 오케이, 항등식의 접근법,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보죠. 자, 개수비교법도 먼저 하면, 잠깐만요. 오케이. 자, 개수비교법도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 개수비교법, 괄호하고 하나 제가 쓰는 말 좀 써놓자. 뭐냐면 동요한 계산, 동요한끼리 계산한다. 무슨 얘기지? 갑자기 개수비교한 동요한끼리 계산한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등식에서 좌변이랑 우변이 있거든. 그래서 좌우변의 동요한끼리 개수 비교, 정확히 얘기하면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상황 있다고 쳐봐. ax-2y 플러스 c는 3x 플러스 by 플러스 2가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우리 얘네들 항등식이라고 하자고. 얘네들이 선생님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항등식이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x의 개수는 아시다시피 3 바꾸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y는 by 거 가져오고 c는 2 거 가져왔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a는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c는 2가 되겠지. 그게 이제 동료한 개수끼리 비교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AX는 X가 한 개짜리고 오른쪽에 우변은 이제 3X도 X가 한 개짜리니까 A랑 3이랑 같이 보는 게 더 타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 문자가 x, y 두 개나 등장하니까 이런 말을 쓸 거야. 뭐냐면 얘네들이 답은 구했지만은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문자 x, 문자 y 둘 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한 계산을 하려면은 문자 개수끼리 우리 비교했잖아. 같은 구성의 문자끼리 비교했기 때문에 x, y를 문자로 인정하고 걔네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2k-1x 플러스 k 플러스 1y 그 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는 5k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 이 값이 k 값에 이 항등식이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말을 붙여볼게. 그럼 아까랑 봤듯이 우리가 뭐였냐면 항등식 나타낸 표현 중에 이미 x 모든 x에 대해서 x 값에 관계없이 뭐 어떤 x라도 여기에서 보면 문자가 다 x이지 않았어, 그지? 근데 이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왼쪽에 준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왼쪽에 주어진 항등식을 우리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봐야겠구나 뭐 이런 뜻이겠지. 무슨 뜻이냐면 문자는 k만 인정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문자 같이 생긴 x, y, 그다음 숫자 2,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저번에 우리가 어떤 문자에 포커싱 해갖고 나머지 상수 취급할 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가는 게 맞고 좌변에 보시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 때 k가 최대 1차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k가 가장 큰 게 1차야. 그 다음에 k 하나짜리가 다 동료항들이니까 k 하나 가지고 있는 2k 뭐 x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2x 나올 것이고 k 하나 갖고 있는 ky 플러스 y를 하시고 k 하나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다 가져오면 k에 관한 1차항은 다 완성이 된 거고 k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친구들을 이제 상수항 취급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변은 자연스럽게 그냥 k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k 하나짜리 있는 친구 동료항 계산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2x 플러스 y 빼기 1이 뭐임을 알 수 있냐면 5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냐면 2가 되겠지. 되셨나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x, y를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연립해보자고요. 2x 플러스 y 빼기 1이 오니까 너 6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7이니까 너 9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좌변은 3x, 우변은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8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 큰 어렵지 않은 좌변 우변 개수 일치시키는 방법이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한 그 예제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k에 관했을 때 좀 특이하잖아, 그지? x, y를 이제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x, y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근데 x, y가 항등식이면 만약에 문제가 x, y에 관한 항등식이었으면 x, y 값을 왜 물어봐? 항상 등호 성립하는데 어떤 x, 어떤 y라도 성립하지. 모든 x, 모든 y 성립하는데 그 값을 왜 물어보겠어요?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냐면 a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x 플러스 2 마이너스 c는 0일 때 다음의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a 값, b 값, c 값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시 왼쪽에 있는 이 좌변에 2차식처럼 생긴 친구랑 2차 방식과 오른쪽에 있는 0이 똑같아야 되잖아. 항등식이니까 항상 등호 성립해야 되지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제가 0을 좀 이렇게 보려고 0을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플러스 0 이라고 볼 수 있는 눈만 계신다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 0이 a 플러스 2랑 똑같고 그 다음에 0이 셈 빼기 b랑 똑같고 0이 2 빼기 c랑 똑같아야 됨을 알 수 있죠. 이해되셨나? 뭐냐면 x제곱과 여기 왼쪽에 있는 좌변의 x제곱이 동료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b는 3, c는 2. 여기까지가 개수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번의 개수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수치 대입법도 한번 가보자고요.
아, 밑에다 쓰면 되겠다. 여러분들 칸 맞추셔야 되니까 가볼까? 자, 두 번째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수치 대입. 저기 네모 박스 쳤나요? 네모 박스 치죠. 박스 치시고 수치 대입 바로 하시고 우리 적당한 x라고 쓰자. 적당한 x. 수치 대입법 하는데 뭔 적당한 x냐 하실 텐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항등식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내가 적절한 x를 집어넣는 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얘기지. x에다가 뭐 3천, 뭐 3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도 다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이 숫자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 얘 집어넣어서도 항상 성립해야겠지. 그게 이제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숫자를 한번 집어넣었을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왜? 그래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수치 대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셨죠? 쓰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하는 항등식이므로 적당한 x라고 내가 고르는 거죠. 내가 판단했을 때 적당한 x를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지. 우리 항등식이. 이해되셨나요? 그죠? 예제로 한번 같이 해볼까? 뭐 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ax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bx x 마이너스 1 c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라고 하자고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왼쪽에는 2차 방식, 오른쪽에는 뭔지 모르는 괄호로 묶여진 친구들이 나왔는데, 아까처럼 이제 개수 비교로 할 수도 있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괄호를 다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동료함끼리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구사할 거고, 실제 그거보다 더 효율적이니까 수치대입법이랑 이름 붙인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좌변이랑 우변에 똑같은 x의 값만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 그치? x에다가 우리가 1억을 넣어도 이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얼마를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한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해가지고 제가 x에다가 한번 뭐 3을 한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우변은 3a 곱하기 5, 그 다음에 3b 곱하기 2, 그 다음에 c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 내가 지금 좀 간단히 쓰려고 다시 말하면 이제 a, b, c를 구하려고 했는데 식을 쓰고 나니까 a도 다 b도 다 c도 다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불편하다 이거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적당한 x로서 3은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센스를 좀 발휘해야겠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보아하니 얘는 x랑 x 플러스 1이 인수를 갖고 있고 x랑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랑 x 플러스 2야. 그러면 내가 뭔가 적당한 x를 집어넣으면 내가 모르는 a, b, c를 뭔가 많이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값을 몰라도 좌변을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있잖아, x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집어넣는다고 쳐볼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판단 내렸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결국 x 빼기 1은 0이 될 거거든. 근데 여기도 0이 될 거잖아. 그치? 여긴 0이 안 될 거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면 좌변은 2 빼기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이죠. 우변은 a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없어. 다 0이잖아. 그치?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아? 그치? 펑펑 사라지니까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이번엔 전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고 우변은 지금 0, 0 여기 사라지죠? 사라지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c 나오지. 따라서 c는 얼마다? 1.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네 번째 x에다 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왜냐면 얘를 없애고 싶거든요. 펑펑 사라지니까 좌변을 일단은 계산하시면 2, 4, 2, 8 플러스 6 마이너스 2는 팡팡 사라지면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b가 되죠. 여기가 지금 계산하시면 아마 12가 나올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당한 x는 1, 0,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게 당연하니까. 물론 3을 넣었을 때도 등식은 성립하지만 내가 계산하기에 편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1과 0과 마이너스 2가 여기서 집어넣을 적당한 x가 됐었던 거겠지. 그렇게 이제 ABC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